자, 39번 문제부터 보면 39번은 속미인곡이죠. 속미인곡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감녀와 을려의 대화라는 거. 이때 화자는 감녀예요, 을려예요? 을려. 그쵸? 전부 다 무슨 문하고 유배 가사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3위인곡은 했고 속미인곡에서는 누가 나오고 감녀와 을려가 나오고, 감녀는 을려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죠. 무엇 할 수 있게? 대화를 이끄는 존재고, 존재이면서 무엇이 된다? 대화를 할 수 있게. 감녀의 을려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또 하나는 뭐가 된다? 위로를 해주는 존재라면 을려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형식이다? 대화체 형식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왜 여기 문 열어줄까? 나 추우라고? 자, 봅시다. 맨 마지막만 보면 뭐에 대해서 기억과 가장 같은 거죠. 각시님, 뭐는 말고 달이 되지 말고 뭐가 되세요? 구준비가 되세요. 그랬죠. 그러면 기억은 뭐는 뭐 하지 말고 되지 말고 무엇이 되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넓게 보면 여기는 뭐고? 부정이 나온 거고, 여기는 뭐가 됐다? 긍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 방식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됐죠? 자, 1번. 오늘날의 학생은 학문 연구는 고사하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부정이죠. 실용적인 공부를 하려 한다. 뭐는 하지 않고 뭐는 하려고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조화만 이룬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조건 자체가. 3번은요. 지도층이 생활의 본을 보이면 아랫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한다.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면 한다라는 구조를 갖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되지 말고 되세요인데 하면 한다라는 구조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4번.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뭐다? 인격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다 되는 거죠. 아니고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고사하고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이게 뭐 공부나 하려 한다. 이거나 하세요. 가장 가까운 건 1번입니다. 아마 이게 그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외웠는지 모를 거야. 자거나 시끄럽거나. 이제 안 자려고 나 무슨 소린가 했네. 그 뭐 물을 꼭 그렇게 따라 마셔야 돼? 아니 그냥 조용히 해야 콸콸콸콸 가. 그래서 김수영이 폭포도 아니고. 아니 뭐 죄송은 이미 한 거고. 그리고 저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스타벅스 가면 그 팔잖아. 텀블러 같은 것들. 굉장히 비싸더라고. 비싼 이유가 뭐예요? 뭐 달라? 보온성이나 이런 게 다른가?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도 2개나 있어. 그게 선물 받은 게. 나 안 좋던데 이렇게 닫았는데도 막 새고. 차라리 그냥 왜 그 편의점 가면 카누나 뭐 이런 커피 사면 옆에 붙여주는 텀블러 있잖아. 그게 좋던데. 막 쓰고 뭐 떨어져도 아깝지도 않고 뭐 찌그러지면 그냥 쓰지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그 초록머리 아줌마 그 갑인가? 미국 스타벅스하고 한국 스타벅스하고 좀 다릅니다. 심벌이. 미국 스타벅스는 좀 야해요. 가슴이 드러나 있어 여자가. 한국 스타벅스는 그게 없더라고. 미국에서 온 친구 그거 봤는데 좀 다르대. 나 깜짝 놀랐어. 미국은 다르구나. 커피 맛도 다 다르죠. 어디에 따라서 다른데. 커피도 비싸고. 자, 40번 갑니다. 관동별곡을 읽고 작품의 순서를 배열할 때 옳게 배열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진짜 미치는 문제예요. 사실은 어디를 들렸는지 알게 뭐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순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출발지도 있을 거고 도착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관동별곡은 뭡니까? 무슨 가사죠? 기행가사라고 하는 거죠. 기행이 여행을 가는 거니까 그럼 뭐 한 거죠? 세 가지를 찾는 거죠. 여정, 견문, 하나 더 감상.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정을 물어본 거예요. 순서대로. 자 한번 볼까요? 강호의 병이 깊어 다행인 거는 전부 다 가부터 출발한다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호가 뭡니까? 자연이죠. 여기선 전라남도 청평입니다. 중림에 누웠더니 원래는 유배지예요. 유배지.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 가디록 만극하다 그랬습니다. 됐죠? 자, 회양, 나는 뭐가 나왔을까? 회양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소양강, 동쥐 동그라미. 라는 궁황대골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에서는 연추문 동그라미. 또 옥절 동그라미. 여러분, 연추문이 어디입니까? 자, 이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관동별곡은 한양을 출발해서 관동이 지금의 어디?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양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연추문이죠. 연추문. 연추문 들이다라 경해남문 바라보며 경해남문이 어디입니까? 경복궁의 남쪽이 어디예요? 광화문. 광화문. 경해남문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에 있다가 전라도 청평에 있다가 지금 임금이 나를 불렀어. 뭐 하라고? 강원도지사 할래? 쌩이요 하면서 지금 어디 온 거예요 지금? 한양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경해남문은 누가 다니는 문입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들 수문장 교대식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거기 원래 누가 다니는 곳? 양반들이 출퇴근하는 문이잖아요 거기가. 거기 아무나 가는 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에서 쭉 지금의 킹세종 오빠하고 이순신 장군이 있는 도로를 우리 무슨 거리라고 했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육조의 거리라 그랬죠. 왜? 2호 예방 형공이 쭉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긴 양반만 다니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해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 옥절이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임명장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갔다가 전라도 창평에서 어디? 여기 어디에 있는 거야? 마 보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한양에 있는 겁니다. 한양에서 뭐의 소임을 받고? 관찰사로 임명받고 지금 떠나는 중이에요. 됐죠? 그래서 평구역으로 말을 몰아 흑수로 돌아다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악 동그라미 치시고요. 티악이 여기로구나. 원주.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어디죠? 소양강. 철원인으로 갈 겁니다. 소양강 흐름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고신거국 백발도하도할샷 동쥐 철원. 밤을 새워 북광등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1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죠? 철원으로 간 겁니다. 소양강을 지나서. 됐죠? 다음에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철원에 보면은 회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궁월 대골터에 오작이 지져지니 청구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가 누구가 있는 곳이죠? 궁의 궁궐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궁의 궁궐터가 있는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것이 회양의 옛날 이름이 회양입니다. 옛날 이름이 마침내 같구나. 급당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것인가. 영중은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째 화천 신익길이 어디로? 풍악으로 버뎌있다.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같이 죽전 문제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순서를 외우라는 얘기죠. 사실상.
이 문제가요. 예전에 제가 임용고시를 볼 때 이게 있었습니다. 임용고시 문제가 뭐냐면 관동별곡을 원문으로 쓰시오. 원문으로 쓰면 8점, 한글로 쓰면 부분 점수 이렇게 있습니다. 전 한글로 썼어요. 원문 못 쓰고. 어떻게 원문 다 써? 맞죠? 그래서 처음에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 강호의 병이 깊어 등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이 가디록 만극하도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뭐 원문과 한글을 섞어 썼죠. 나는 관동 8 뭐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런 식으로 뭐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 가디록 만극하다 하고 뒤에서부터는 한글 썼다 원문 썼다 이런 식으로 쓰기는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왜 공무원할 때 이게 필요해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대요? 4개 떼요. 맞춰야지 뭐. 4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옷 같은 동그라미 같은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같은, 같이, 처럼, 인양 보이면 무조건 뭐다? 직유법이다. 비유적 표현이다. 의심하지 말고 비유적 표현이 나왔다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섭덜며 뻗는 소리 심리에 잦았으니 들었을 때는 우레 천둥소리인데 가서 보니까 눈이로다. 12폭포의 모습이죠.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무슨 색으로 떨어집니까? 은 같은 무지개죠. 흰색이 떨어지고 무지개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뭐합니까? 팍 하고 뭐가 일어나요? 물기둥이 솟아오르죠. 이게 뭐처럼? 용의 꼬리처럼 생겼대요. 그럼 이게 용이에요. 용. 멀리서 들을 때는 꽝꽝꽝꽝 소리 들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런 게 뭐처럼 보인대요.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로구나. 이 소리가 여기서 톡톡톡 물결 튀는 게 눈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모습을? 12 폭포의 모습, 특히나가 폭포의 모습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시각적 인상과 청각적 인상이 있죠. 보니까 눈이고 들을 때는 우레소리라는 거 있고요. 자연물에 의탁하여 애끓는 영군지정 없습니다. 그냥 폭포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한 겁니다. 비유법과 대구법이 있고요. 자연의 위용을 화려하게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기발한 조어 이거죠. 바로 폭포를 뭘로? 용의 꼬리,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다면 기발한 발상, 기발한 착상이라고 고치셔도 괜찮습니다. 42번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 은하수입니다. 12폭포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에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랐더니 천심 절벽은 반공이 세워되고 그럼 절벽이 이렇게 반공이 세웠던 건 절벽이 있다는 얘기, 하늘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은하수 한 고비를 천천히 여러분들 은하수 한 고비를 한이 뭐죠? 한 순우리말입니다. 크게 싹 베었대요. 황진이 시주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은 한 허리 벤다 그러죠. 그러면 길게 뱄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천천히 벌어내요. 실같이 풀어서 매같이 걸었으니 도경 12굽이 그러면 12굽이가 이렇게 있는데 큰 물을 잘라서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흐느적 흐르고 있대요. 이게 무슨 폭포? 12 폭포의 모습입니다. 이거 12를 빼고 폭포라고 하고요. 됐죠? 그럼 은하수가 잘려서 물이 12굽이를 흐르고 있으니까 12 폭포의 모습입니다.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게 해석 못하면 어때요? 풀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우리 관동별곡 3위 속리 다 했습니다. 이것들은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43번 문맥상 의미가 대조 동그라미 치시고 대조를 이루는 것끼리 가장 잘 드러낸 것 그랬습니다.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술피 올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의상대에 갔네요. 일출을 보리라 일출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보통 일출이 하면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가장 빛나는 대상들이니까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보리라 밤중에 일어나 앉아 상온이 짚히는 듯 육룡이 버티는 듯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을 이리더니 천중에 튀뜨니 호발을 해리로다. 잘 보세요. 이 사람 뭐 보겠대요?
분명 뭐 보겠다 했습니까? 해를 보겠다 그랬죠. 다시 보시면 자, 일출을 보리라 밤중에 일어난 자 상운이 지피는 듯 그랬습니다. 해가 이렇게 뜰 때 처음에 무슨 색이죠? 해가 무슨 색으로 떠요? 하얀색으로 떠요? 처음에 무슨 색이 떠요? 빨갛게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 처음에 뜰 때 여기 구름이 있으면 원래 구름은 무슨 색인데? 하얀색인데 얘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갛게 물들죠. 그러니까 뭐가 된 겁니까? 상운이 지피는 상서로운 구름이 잡히는 듯 이 말이에요. 왜? 해가 이렇게 올라올 쯤 되니까 구름색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상서로운 구름입니다. 또 육룡이 밭에는 듯 잘 보세요. 여기가 바다니까 뭐가 흔들려요? 파도가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표현한 겁니까? 파도가 흔들리니까 이거 용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육룡이 지피는 듯 받치는 듯. 그러니까 파도가 흔들리니까 받쳐서 해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이리더니 이거 해가 이만큼 뜰 때도 어때요? 이게 출렁출렁 이러죠. 그런데 어디에 뜨니까 이렇게 뜨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이제부터 하얀색으로 보이죠. 온 세상이 다 하얀색으로 보이죠. 그때 뭐를 셀 수 있겠다? 호발을 소의 그 털 하나도 다 보인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얘를 임금으로 상징한다라면 세상을 다 밝혀버린 거죠. 구석구석에 그 소의 털까지 보일 정도죠.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임금의 선정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임금의 선정이 온 세상에 이렇게 비춰서 세상의 모든 백성도 다 환하게 비춰주세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었다. 열구름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들 열구름이 근처에 머물면 해가 어떻게 돼요?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 호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들은 전부 임금을 떠받드는 존재지만 열구름은 임금의 선정을 가리는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누가 된다? 간신, 조정에 있는 간신 정도가 될 겁니다. 시선은 어디 가고 해터만 남았느니 천지간 장항기별 자세히도 적었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리을에 대한 뜻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 청근을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망향동에 올랐는데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건 뭡니까?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고?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로 와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가뜩이나 노항골에 누라서 놀랍건대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죠. 파도가 치는 모습을 이제는 뭐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건 뭐가 있어요? 뭐처럼 보여? 고기. 그러니까 파도가 울렁울렁 치니까 고기 중에 큰 고기인 고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노항고래는 파도가 울렁울렁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걸 바라보는데 갑자기 새가 나올 수는 없잖아. 바닷가에서 뜰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고래니까 파도입니다. 파도를 비유적으로. 누라서 놀랬는 거 어지럽게 군데 은같은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파도가 맨 마지막에 올 때 어때요? 쉬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모래사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높이 듣다가 퓨 하고 꺼지죠. 근데 높이서 콱 꺼지죠. 그럼 그 은산이에요. 파도의 높은 모습의 은산을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여기 뭐 뽕뽕뽕뽕 터지는 게 뭐죠? 물방울이 뽕뽕뽕뽕 터지죠. 자,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이 내리는 듯 5월 하늘에 백설은 이 물방울이 뽕뽕뽕 뛰는 걸 뭘로 본 겁니까? 백설. 백설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우 자식 진짜 징그럽게도 표현했네. 우리 이거 다 한 겁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뭡니까? 청근 하늘의 끝. 성남파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노항고래 맞죠? 디귿은 태백산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은산은 파도. 그 다음에 백설은 흰갈매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물방울이 흰 물방울이 터지는 거. 됐잖아요. 45번. 다음 기억 45번은 정답 3번입니다. 이 정도면 좀 알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46번부터 47번입니다. 46번의 정답은 관동별곡 또 나왔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죠? 자기가 어디 있었죠? 강호에 있다가 병이 깊어서 누가 임금이 불러서 한양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강호에 있었던 건 어디입니까? 나.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죠? 한양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뭡니까? 뭐가? 어디 가서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우샤 혈망봉이 하늘을 추미러 무슨 일 말하라고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춘천에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야 되죠? 이걸 보고 복마다 맺혀있는 저 기운, 말건이 좋지만아 좋거든 말지만아 저 기운 흩어내어서 누굴 만들겠다? 인걸, 즉 충신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가와 마는 붙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내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거 내는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지 작품을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시조 정도는 양보합시다. 짧으니까. 관동별곡 정도는 한 편의 단편소설이잖아요, 거의. 그걸 외우란 얘기 정도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47번 가사 중에서 금강산에 대해서 표현한 거는 가라마. 정답 3번입니다. 48번은 규원가에 대한 이야기죠. 규원가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규방에서 원망하는 노래죠. 규방은 누가 거처하는 방?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을 규방이라 그러죠. 그럼 여자들이 원망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뭐 아니면 시댁살이의 서러움 아니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겠죠. 자, 그래서 엊그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엊그제 요거는 꼭 알아둡시다. 그러면 어디가 나오고요? 과거와 무엇이 나와야 된다? 현재가 나올 거라는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거는 긍정 확률일까요? 부정 확률일까요? 긍정. 왜? 현재 불만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있으니까 과거가 나왔겠죠. 현재는 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도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됐죠? 자, 문제 바로 갑시다. 우리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시간의 흐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만 찾아볼까요? 시간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 분명히 이것도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어디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넘으면 옥창이 신금매화 몇 번이나 피고 지었는가? 이런 것들. 매화는 1년에 몇 번 펴요? 한 번. 지금 여러 번 펴버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또 위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지나, 듯. 이거는 아주 대놓고 듯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걸 무슨 진술이라고 한다? 시간이 여러 개 지난 걸 한 줄 내외로 정리했으니까 무슨 진술? 요약적 진술, 사건의 빠른 전개, 이렇게 하면서 꼭 알아두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알고 시험을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다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면 1번 시간의 흐름을 비유적인 거 있죠, 분명히. 두 번째, 화자는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건 맞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한탄 부분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다 늙거니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야 서로 말씀하자니 목이 맨다 이거죠. 늙어서 내 지금 서러운 거잖아요. 3번 자연물을 활용하여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부각한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독수공방의 외로움. 빨리 찾아봐요. 뭐가 삼춘하료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이거잖아요. 자연은 긍정적인데 나는 님이 돌아오지 않아서 뭐가 없다, 흥이 없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를 가지고 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있는 거죠. 네 번째, 화자는 임과의 만남을 유교적 시각에서 받아들인다. 무슨 만남이야? 지금 안 와서 원망하고 있는데. 됐죠?
넘기시고요. 49번. 기억 리을에 대한 독자의 이해로 적절한 것. 최근의 작품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체 내용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치사한 문제들은 경찰을 빼버리면 다 순서를 물어보고 뭐 2008년 문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계속 이거 해석 능력을 물어보고 순서 물어보지 않고 해석 능력과 미주침 부분의 뜻이 뭔지 아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상의 견우직녀 이거 뭐죠? 천상의 견우직녀는 뭐가 됐습니까? 뭐가 막혀서? 은하수가 막혔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1년에 몇 번? 한 번 만난다고 그랬죠. 1년 1도 실기치 않았더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걸 잊지 않았더니 그랬죠. 그러면 364일은 뭐가 되고요? 이별 상황이고 하루만 만나는 상황이죠. 우리님 가신 후에 무슨 약속하려 건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겼는가? 이거죠 지금. 그러면 이 둘은 상황은 어때요 지금? 유사한 거죠 분명히. 인과 뭐한 상황? 이별 상황이죠. 그런데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장애물 또는 뭐 방해물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조금 다른 거죠. 얘들은 무엇에 대한 희망이 있죠? 재회에 대한 무엇이 있죠? 분명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루는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분명히 대조적인 거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9번 다시 볼까요? 기억. 천상의 견우직녀는 같은 처지의 존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별한 상황이니까 나랑 같이 위안이 된다. 니은은 뭡니까? 님 계신 데 바라보는 거죠. 화자의 시선에서 님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다. 아니. 기억부터 다시. 화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위안이 된다. 밑줄 칠까요? 위안이 되는 건 아니죠. 상황만 같은 거지. 위안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똑같은 돼야 되는데 여기 좀 다르죠 지금. 2번. 니은 화자의 시선에서 님과 재회에 대한 확신 있어요? 없어요. 그쵸? 3번 디귿은 뭡니까? 새소리 더욱 서럽다. 새가 뭐한 상황입니까? 서러운 거죠. 그럼 나도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러워요. 그러면 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지 과거 회상을 촉발하는,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님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다. 누구 때문에? 내가 님 때문에 살똥말똥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님을 비판하는 건 맞죠? 분명히 직접적으로 드러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면 안 돼요. 사랑시에서는, 사랑 이야기에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욕하고 싶은 정도가 뭡니까? 원망 정도가 되는 거지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라고 나온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누군가 그 이성친구 사귈 때 막 싸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나중에 화해할 때 뭐 합니까? 너 나 욕했잖아. 아, 그 욕한 거야, 그게? 너 잘 되라고 내가 한 말이지. 이러잖아요. 원망했다는 얘기잖아요. 너 나 욕했잖아. 맞아. 이러면 또 싸우겠다는 얘기잖아. 아, 안 그래?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나? 까먹었다. 연애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보통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그거 따질 때. 여자들이 좀 많이 따지죠, 남자한테. 너 그때 뭐라고 따져요? 요즘에는. 뭐 따져본 적이 없어서. 요즘 뭐라고 따져요? 왜 너 나한테 잘 안 해? 이렇게 해요? 나 지금 박물관 갈 거예요? 르브르 박물관 한국 대표로 순수성의 상징 막 이렇게 갈 거예요? 모르겠어. 싸워야 정이 든다고 하는데 싸우면 정 안 듭니다. 헤어집니다. 그쵸? 말도 안 되는 걸 어디서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해봐서 다 알죠. 싸우면 싸움이 되고 또 싸움이 되고 말꼬리에 이거 결국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 상해서 헤어지지 않아도 될 일인데 결국 헤어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말 안 해도 싸움 나요.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을 알 것 같아요. 나는 막 화내고 있을 때는 뭔가 들고서 먹어 하면 되죠. 되잖아. 싸우지 않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50번 다음에서 약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약수가 뭡니까? 장애물,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수능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약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휘가 뭐죠? 1번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녹수 흘러간들. 자, 청사는 누구고요? 나. 녹수는 님이죠. 그럼 녹수는 같죠. 그럼 님은 떠났지만 청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으니까 방해물이 아니라 여기서 청사는 누구의 모습이다? 화자를 빗댄 거죠. 그러니까 방해물과는 관계가 없고요. 2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물론이거니와 안개가 무슨 일인고. 자, 이것도 되게 나쁜 게 뒤에 더 나와 있네. 높은 산에 이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삼이 인곡에서 나온 부분이죠. 임을 만나려고 높은 산에 갔는데 그래서 님을 보려고 딱 봤는데 무엇이 가려버렸죠? 안개와 구름이 가려버렸죠. 그리고 다시 또 물가에 와가지고 뭘 보려고 했습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뭐가 또 막았었죠? 바람과 무엇이? 물결이 막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구름은 방해물. 3번 귀먹어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은 요네 얼굴이 뭐가 됐죠? 호박꽃이 됐죠. 그러면 예뻤던 나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은 호박꽃 같은 나의 모습이 돼버렸으니까 호박꽃은 화자의 모습입니다. 4번 적은 덧밤이 들어 풍랑을 기다리니 부상지척에 명월을 기다린다. 밝은 걸 기다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님 정도가 되겠죠. 5번째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도화행화할 때 도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들 도화행화 하면은 이게 뭡니까? 동양에서는 뭐죠? 복숭아 살고 꽃 피는 곳 뭡니까? 이상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양의 이상향은 자연입니다. 자, 51번 누항사입니다. 누항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누항사에서 어느 부분을 잘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 실패? 실패.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자연 친화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건 뭡니까? 유비군자들아 낚시 하나 빌려 써라 하는 부분부터가 어디로 들어간다? 자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보았을 때, 자, 읽어봐서 풀어봤죠?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안분지족 동그라미 치시고요. 안분지족이 맞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맞죠, 분명히. 어디요? 어디부터 자연입니까? 단사표음을 뭐 한다? 단사표음을 좋게 여기겠다 이거죠. 1단사 1표음의 그것을 나는 뭐 하겠다? 만족하겠다. 안분지족 맞고요. 양반의 지배적 이념을 추구하는 모습 어디에서 보입니까? 태평천하에 충료를 이를 삼아 화영제 신붕호를 틀리다 할 사람이 누구더냐? 무슨 가치입니까? 유교적 가치가 나온 거 맞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시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한다. 어디에 있죠? 남의 부기, 내 빈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객전도 표현 어디서 봤었죠? 관동별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2번 아까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3번 다음 시는 농과 원령가의 일부분이다. 아래에 나온 내용은 음령 몇 월을 노래한 건가? 몇 월입니까? 인가에 요긴한 이일 장 담그는 정사 장 동그라미. 장을 담그는 거 몇 월? 3월. 됐죠? 54번 일동장유가. 우리가 기행가사에는 관동별곡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잘 나오는 작품들은 아닌데 일동장유가와 뭐가 있다? 연행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고요? 두 개는 다 사신으로 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말 그대로 일동이니까 일본 가는 얘기, 연이니까 연나라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일동장유가는 자기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환대를 받고 이렇게 일본을 돌아보고 있는 내용이고, 연행가는 가는데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고요. 그러면 일동장유가입니다. 일동장유가. 자, 장풍이 도솔 달아 육선이 함께 떠나니, 육선이 함께 떠나니, 괄호칠까요? 이제부터 육선부터. 육선을 함께 떠나니 사명과 군악 소리 사내를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이 응당히 놀라도다. 그러면 이거 부산을 떠나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법이죠. 육선이 떠나니까 화려하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 책의 별가 떠나요. 그런데 군악 소리에 놀라서 뭐합니까? 산과 바다가 난리가 났고 물속에 있는 용이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환대했다라는 것을 과장한 겁니다. 떠날 때. 자, 해구, 바다의 해구를 얼핏 보니 오륙도를 뒤로하고, 오륙도 알죠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거. 노래도 있잖아, 오륙도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환송한 다음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떠나가니까 시간이 흘렀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 밤이 창망하여 멀리 있어 아무것도 아니 베고 연해 변진 각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다. 그럼 환송의 성대함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맞고요. 육지의 모습을 원경으로 그리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불빛이 저 멀리서 보였죠. 보일 듯 말 듯 했으니까. 고국을 떠나는 부담감 없습니다. 출항과 항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는 건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5번은 뭡니까 이게? 동명일기입니다.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니, 우리 이거 안 했죠 지금. 요거는 시간이 되면은 한번 지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미리 알아둬야 될 거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해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부분만 정리를 잘 하면 돼요. 처음에 보면 홍색이 거룩하여, 빨리 보면서 저 부분만 찾아드릴게요.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니 이랑이 소리 높여 나를 불러 저 물밑을 보라 하고 외건을 떠들거늘 급히 눈을 들어 물밑 홍은을 해왔고 큰 실로라기 같은 줄이 불기 더욱 귀하여.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뭐만 나타났다는 얘기요? 붉은 실로라기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럼 해가 뜨기 전에 뭐부터? 해의 모습이 보이기 전에 이거부터 보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가 보이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빨간색부터 올라오잖아요. 이게 먼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랑이란 건 몸종입니다. 몸종에서 아이고 마님 저기 해가 떴어요 잘 봐요 막 이러니까 어디 딱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설마 그 마님이 이렇게 개갈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좀 채통을 지키면서 그러냐 이랬겠지. 자, 그 다음에 뭐야? 더 귀하여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 같더라. 그러면 뭐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적은 회오리밤 동그라미 치시고요. 회오리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밤 이렇게 생겼잖아요. 끝에 이렇게 생기고 껍데기 더 딱딱한 거. 회오리밤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밤으로 표현해서 이게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철이나 이분이나 해 떴다가 아니라 참 사람 피곤하게 만들죠. 나오더니 그 위로 적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은 호박굿을 갖고 맑고 통량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그 붉은 위로 흘러 움직여 돋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만치 반드시 비추며 밤 같던 기운이 해가 되어 차차 커져가며 쟁반만 하여.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쟁반만 해졌대요. 커졌대요. 이렇게 쟁반처럼 커졌대요. 해가 뭐가 되는 부분이죠? 지금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쟁반처럼 불긋불긋 번듯 뛰놀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로하여 한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한 같고 독 같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파도가 울렁울렁하죠. 그럼 이 모습이 어때요? 이 비친 모습이 항아리 독 같은 것이 울렁울렁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우 진짜 피곤하게도 썼네. 그쵸? 황홀이 번득이며 양목이 두 눈이 어지러워 붉은 기운이 명량하여 첫 홍색을 해왔고 천중 쟁반 같은 것이 천중 하늘 가운데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서 이제 뭐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수레바퀴만큼 커진 겁니다. 커져서 물속으로 치밀어 바치듯 다시 올라 붉으며 항독같이 기운이 쓰러지고 처음 붉은 것이 비치던 것은 모혀 소혀같이 드리워졌다. 이제 뭐 소혀같이 드리워졌던 건 그림자가 이렇게 했는 소혀처럼 드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속에 풍당 빠지는 듯 싶더라. 일색이 조용하여 물결이 붉은 기운이 차차가시며 일광이 청량하니 망고천하의 그런 장광은 대두홀 데 없을 듯하더라. 비교할 데가 없을 듯하더라.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그만큼 예뻤던 얘기입니다.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전개되는 건 맞고요. 여성의 문체 맞고요. 해돋이 광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 맞고요. 다양한 고유어, 여자들이 쓰면 고유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뭘 썼기 때문에요? 언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관찰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다. 왜요? 해 뜨면서 뭐같이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고전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좀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좀만 쉬었다가 오늘 요 책 고전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